2013년 수능 B형 29번 문제네요. 좌표 공간에서 구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라고 해놨네요. 두 점 PQ에서 평면 Y꼴 4에 내린 수선의 발을 P1, Q1이라고 하고 평면 이거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 Q2라고 하자라고 해놨네요. 그럴 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지금 PQ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선의 발 P1, Q1이니까 요게 직각, 요게 직각이니까 우리 요걸 평면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PQ 벡터가 이렇게 있을 테고 거기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지고 이렇게 내려지면 지금 요 평면하고 여기에 똑같이 평행하게 그리면 이루는 각이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P1, Q1으로 만들어진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그거의 절대값은 PQ 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여기 P1, Q1 벡터의 절대값이고 여기 P2, Q2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방금 얘처럼 정사형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PQ 벡터에. 하나는 y = 4라는 평면에, 하나는 요 평면에, 그죠? 요 평면에 정사형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지금 P1 벡터, P1, Q1 벡터를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요 식을 다 PQ 벡터의 절대값으로 통일할 수 있고 각 알파와 베타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P1, Q1, P2, Q2 얘네들이 PQ가 움직이면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고려하기 힘드니까 각으로 따져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PQ 벡터는 어떻게 되죠? 아니, P2, Q2 벡터는 절대값은 PQ 벡터의 이 평면과 이 PQ 벡터가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좀 변경을 해보면 이 PQ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P1, Q1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P2, Q2 벡터의 제곱 이거는 이 PQ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요 P1, Q1 벡터의 절대값은 PQ 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알파고 여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PQ 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베타가 되겠고 제곱, 제곱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데 다시 PQ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끄집어내면 PQ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2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요거를 2라는 녀석을 우리 1 더하기 1이라고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분배를 해주면 보여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죠?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PQ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얘는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이런 형태가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 간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거의 최대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벡터라든지 벡터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면 우리 얘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요 베타는 우선 고려를 해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얘는 넌 빠져 우선 해놓고 이렇게 지워놓고 알파가 변할 때 요 최대값은 어떻게 되면 되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요 PQ 벡터의 절대값이 최대이고 여기 곱이니까 요 사인 알파의 값이 최대일 때 요 값은 전체가 최대가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사인 알파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예요? 알파가 90도가 될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최대가 돼요? PQ 벡터가 최대가 될 때는 지름이 될 때. 그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 G로 잡고 여기 Y로 잡고 여기 이렇게 X로 잡고 수치로 잡고 여기 반지름이 2인 9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y = 4라는 평면은 여기니까 이렇게 y = 4라는 평면이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죠? 지금 요게 의미하는 바만 생각해봐요. 사인 베타는 생각하지 말고 PQ 벡터가 가장 최대가 될 때는 지름일 때니까 이렇게 되고 그 PQ 벡터와 이 y = 4라는 평면이 어떻게 될 때? 90도가 될 때 이루는 각이 즉 이렇게 될 때가 되죠? 파란색으로. 그죠? 수직이 될 때. 수직이 될 때 요 값은 최대가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베타, 알파가 변하게 될 때 베타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관찰해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우선 쉽게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이 PQ 벡터가 지름이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보세요. 지금 YZ 평면상에서요. 평면상에서 이 각만큼 움직였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니까 사인 제곱 알파니까 알파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값은 작아지겠다라는 걸 의미하겠네요. 그죠? 이해가요? 90도에서 아까 파란색 90도에서 줄어들게 되면 알파 값이 작아지니까 요 각만큼 그래서 여기다 연장선을 해보면 요 각이 되죠? 아까는 90도였는데 이번에는 PQ 벡터와 y = 4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요 각이 돼서 사인 제곱 알파는 더 작아지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대로고 그죠? 그럴 때 이제 사인 베타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누굴 고려해야 돼요? 요 평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요거를 x값이 0이니까 우선 써보면 y 플러스 루트 3g 플러스 8은 0이고 여기 zy니까 우리 yz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서 g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z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이고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탄젠트 30도 즉 요 기울기가 얼마? 30도가 되게끔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평면은 지금 단면인데 정면에서 바라본 건데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평면이 이해가나요? 그럴 때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까 알파를 조금 줄여보니까 알파가 줄여드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까 이 파란색일 때 정사형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정사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요 길이가 되고 우리는 사인 제곱 베타니까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요 길이.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죠. PQ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아까 여기 하듯이 P1 Q1 벡터의 제곱 플러스 여기 좀 위에다 써볼까요? 는 PQ 벡터의 제곱 우리 아까 여기서는 코사인이 눈에 띄어서 1씩 나눠졌지만 여기선 그게 바로 안 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되죠. P1 Q1 벡터의 제곱 플러스 PQ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P2 Q2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지금 요거잖아요. 즉 요 실제 길이에서 PQ 벡터의 크기에서 누굴 빼주자?
정사형 길이를 빼주니까 정사형 길이는 점점 어때요? 요 길이는 일정하고 4로 정사형은 점점 짧아지니까 요 값은 점점 커지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 평면에서는 아까 이 경우에는 요 길이는 4고 정사형은 0이었는데 각이 점점 늘어날수록 요만큼 정사형된 이게 지금 P1, Q1 벡터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그죠? 이쪽은 요 값이 늘어나고 있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요 전체의 값은 커지고 있고 요 값은 작아지고 있죠? 지금 파란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각이 변하게 되면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단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 각이 얼마였어요? Y축과 이루는 각이 여기 30도, 여기 30도. 그러니까 여기 60도가 되겠죠? 여기 90도니까. 그죠? 그래 놓고 보니까 요런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요 각이 우리 아까 요 PQ 벡터와 평면이 이루는 각 알파고 요 각이 베타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요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20도 즉 3분의 2파이가 되겠다라는 걸 알겠네요. 여기서. 그죠? 지금 파란색에서 요 상태로 이렇게 지금 요 사인 제곱 알파가 최대 90도일 때에서 90도보다 작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는 줄어들지만 얘는 늘어나고 그 베타는 요런 관계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요 단면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요 파란색이 요 단면에서만 이렇게 회전할 때 그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림은 여기 있는데 자, 요렇게 된 거죠, 지금. 요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얘가 누구? 얘가 y꼴 4라는 평면이고 얘가 지금 요 밑에 평면이 아까 y 플러스 루트 3g 그 평면이 그 직선이죠, 요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정면으로 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죠? 다시 보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나요? 이걸 좀 보면 좀 이해가 훨씬 빠르죠?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만 했다라는 거예요. PQ 벡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런 지금 여기 굵은 실선에서 요런 상태에서 요 평면에서 요렇게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요렇게만 움직일 수 있어요. PQ 벡터는 요 옆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옆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여기가 중심이라면 요렇게 굴을 따라서 요렇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저쪽으로 요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그죠? 그렇게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요 단면일 때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단면일 때만 생각하면 요 베타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거의 합성으로 이루어지겠는데 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에. 그런데 지금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요쪽으로 변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 또 파란 거에서 기준을 잡아요. 요 사인 제곱 알파하고 요 얘네들만 곱한 값이 최대일 때 파란색이 최대일 때 그 상태에서 파란색을 이번엔 저 뒤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회전하자? 요렇게 회전해보자 라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PQ 벡터를 여기 중심에 딱 맞춰서 요렇게 회전하게 되면 과연 사인 제곱 알파에서 알파는 어떻게 되고 사인 제곱 베타에서 베타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걸 또 설명하려면 또 복잡하죠. 우선 만약에 요거를 딱 요 누구 평면? x, y 평면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얘인데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평행하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요 지금
P1, Q1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요건 늘어나고 요건 PQ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과 요거는 항상 일정이니까 요 값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지금 이쪽에다 정사형을 내려서 보면 우리 요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평면이고 여기 위에서 지금 요 평면이라면 여기 이렇게 원위에서 이렇게 돈다라는 거예요. 이 원이 아니라 지금 XY 평면하고 평행한 평면이에요. 그러면 얘 정사형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다가 요런 타원 형태가 되죠? 이해가 가나요? 타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언제? 점점 지금 우리 요 상태인데 지금 얘를 정사형 내리면 이 직선인데 그 절대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각을 회전시킬 때마다 저 옆쪽으로 회전시킬 때마다 길어지게 되겠죠? 요 값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길 뺀 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 여기도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그죠?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점점 멀어지겠죠?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파란색을 YZ 평면상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얘는 줄어들지만 이쪽은 정사형의 길이가 작아지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돼서 여기서 따져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단면일 때 여기서 이렇게 회전할 때 요 파란색이 회전할 때 최대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요런 상태. 여기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회전할 때 요렇게.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렇게 회전하게 되면 여기 밑에 정사형이 타원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타원이니까 여기서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PQ 벡터의 길이가. 그래서 언제 가장 최대가 되겠어요? PQ 벡터가 요 지금 초록색 선하고 평행일 때 요 평면하고의 정사형이 최대가 되겠죠. 반지름 4로.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굳이 딴 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생각할 필요 없고 요쪽 방향, 파란색이 요 평면 위에서 회전할 때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PQ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에 이제 최대치수를 구하면 되는데 사인 제곱 알파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쓰고 다시 요것만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요거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사인 제곱 알파 요거는 사인 3분의 2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3분의 2파는 얼마죠?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죠? 2분의 1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그냥 계산할게요. 그러면 얘 4분의 3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2분의 루트 3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4분의 1 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 이거 2파이로 각을 통일할 수 있겠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계산하면 4분의 5고 4분의 5 사인 제곱 알파인데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죠? 사인 제곱 알파가.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고 얘는 여기 2 곱해져 있고 여기 또 2 곱하면 4분의 루트 3 사인 2알파가 되겠네. 그죠? 그럼 합성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상수부터 끄집어내면
얘 8분의 5, 얘 8분의 3이니까 8분의 8이 되나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8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분의 5 코사인 2알파, 얘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알파가 되겠고, 4분의 루트 3 사인 2알파가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로 끄집어내면 4분의 1 루트 3 사인 2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2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최대값이 얼마? 루트 3의 제곱 3 플러스 1에 사인 2알파 플러스 세타가 되겠다. 특수각으로 되네요. 어차피 하여튼 그리고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지금 1 더하기 4분의 2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2니까 4분의 2니까 4분의 6이 되겠네요. 3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6. 요거의 4분의 6이고 2분의 3이 되겠네요. 최대값이. 그죠? 요거의 최대값이 2분의 3이니까 요거의 얼마? 2분의 3이니까 요건 PQ 벡터가 언제 가장 최대? 4일 때 최대. 지름을 지나는 지름이니까 중심을 지나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돼서 최대값은 16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38에 24. 그 답은 2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이 문제를 여길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자, 핵심은 요거예요. 요런 문제, 벡터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최대한 단순화한 거에서 생각을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인 제곱 베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얘만 어떻게 될 때 최대가 되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알파가 변하면 베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자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벡터의 최대 최소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간지각 능력도 필요했었죠. 그래서 파란색이 지금 YZ 평면상에서 움직일 때하고 저 뒤쪽으로 움직일 때, 다른 쪽으로 움직일 때도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거. 다른 쪽에서 움직이면은 둘 다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고, 그죠? 이렇게 파란색이 요 평면 YZ 평면상에서 회전할 때만 얘는 줄어들지만 얘는 늘어나서 이 경우에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합성까지 해가지고 최대값을 찾았네요. 끝.